10여 차례에 걸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었으며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선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다. 또한 선거가 끝난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에서도 당연히 큰 표 차이로 당선자로 발표되었다. 선거 당일 실시된 개표에서 상대 후보를 여유 있는 표 차이로 이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선거의 판세가 뒤집히기 시작한 것은 새벽녘 사전선거 관내 투표의 개표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당시 사전 관내 투표에서 얻은 표를 1표라고 가정할 때 사전 관내 투표에서 얻은 표의 비율은 0.39였다. 즉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획득했을 때 사전 관내 투표 수는 정확하게 39표가 나오는 1대 0.39의 비율로 투표 결과가 나왔고, 여기서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민경욱 후보와 상대한 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비율 또한 1대 0.39였으며 정의당 후보의 비율도 역시 1대 0.39였다. 이 신기하고 이상한 결과를 넘어서 기괴하기까지 한 충격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어떻게 3명의 후보가 관내와 관내 사전투표에서 똑같은 비율로 표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물리통계학 박사 박영하 교수가 말한 동전 1000개를 던져 모두 같은 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었다. 과연 몇 번을 던져야 동전 1000개가 모두 앞면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한 100년 동안 던지면 가능할 것인가?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주가 창조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던져도 나올 수 없는 경우의 수라고 했다. 그간 수없이 언급한 이러한 통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부정선거 이야기인가? 그 얘기가 그런 이야기이겠지. 이와 같이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방송은 새로운 관심을 끌기가 어려운 이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정선거 문제에 그토록 집착하면서 매일같이 아스팔트 위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가? 그들은 왜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오직 이 문제에 머리가 깨져라 올인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 문제에 사활을 걸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 남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풍전등화와 같은 민주주의, 폭도들의 감금당한 공명선거, 나라의 운명이 걸린 내년 대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이 하단부가 배춧잎처럼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는 투표지를 교부받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투표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투표관리관 확인 도장이 일장기 모양으로 빨갛게 집 뭉개진 투표지를 받으시고 그런 이상한 투표지를 투표해서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물어보나마나 한 공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생긴 불량 투표지를 교부했을 선거관리 직원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런 투표지를 그대로 받아서 투표했을 유권자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을구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이러한 기괴한 불량 투표지들은 어떻게 누구의 마술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으며 그 음흉한 마술사의 국적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가?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법을 바르게 집행하도록 감시 감독해야 하며, 만일 선거법을 어긴 자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정당한 판결을 위해서입니다.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를 투입한 자가 누구인지 빨리 밝혀내라고 국민은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대법원에 항의해야 합니다. 6월 28일 재검표 감사 재판을 주관한 천대엽 대법관에게 하루속히 정당한 판결을 내리라고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대법원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본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직 제 채널에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오른쪽 하단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표시를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 좌파 세력들을 척결하고 우파 정권을 되찾아오는 일에 최대한 협력하는 방송으로 제가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재검표 과정의 재발 문제점들은 이미 1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3개월이나 지난 총선 문제를 아직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올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용의 중대함과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제1야당인 국힘당, 국민의힘당에서 당력을 총집중해서 당원을 총동원해서 가장 큰 소리를 내야 하고 검찰 고발은 물론 국정감사까지 하면서 투쟁하고 또 투쟁해야 되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애써 외면 내지는 지난 총선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오히려 선관위를 두둔하는 듯한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제1야당답지 않은 마치 민주당의 이중대와 같은 나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국힘당을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저들에게 정권 교체의 중책을 맡긴다는 것이 불안하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과 다른 보도 매체들에서도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누군가는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명감과 어울러 절박함에서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우파 유튜브 방송마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포기한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공병호TV를 비롯해서 이봉규TV, 가세연, 미디어A, 바실레아TV, BJ톨, 한성천TV 등 그 외에도 여러 우파 유튜브 방송에서 끊임없이 4.15 총선 부정선거 관련 문제를 파고드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절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마철 초가지붕에서 버섯 나오듯 여름철 채소밭에 푸성기 나오듯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대다수 국민들은 새로운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에 그날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구독자들로부터의 관심과 조회수를 기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문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수많은 문제 중에서 4.15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중앙선관위가 개입된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어떠한 문제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우파 국민이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의 염원이 그와 같이 절실하고 간절하듯이 저들 좌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간 저들이 잘못한 부정과 불법, 위헌적 범법 사실이 너무나 크고도 많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리수를 써서라도 정권을 연장하려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좌파 정권에서 보여준 형태로 봐서 저들에게 민주적 절차나 공정한 선거 관리, 헌법적인 절차에 따른 법의 원칙에 따라 이런 말들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현재 국민 지지도와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는 국민의 염원대로 틀림없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 중앙선거 관리위 체제 하에서는 특히 조혜주 상임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에 버티고 있는 한 그러한 여론과 국민의 바람은 어쩌면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지난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문제가 정면으로 밝혀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180석의 기적을 만들어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을 미루고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정선거 관련 선거소송 재판을 이행치 아니한 대법원장과 여러 대법관 등 부정선거를 제대로 판결하지 않은 법관들은 직무유기, 직무태만, 부정선거 은폐 또는 방조 등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거 결과가 나오도록 뒤에서 기획하고 음모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사주를 한 여권의 선거대책본부 거물급 인사들 모두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중앙선관위 조혜주 상임위와 원팀이 되어서 선거를 주도했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다 세련되고도 확실한 그간 밝혀진 여러 부정선거 허점들이 보완된 방법으로 선거를 승리로 이끌 작전에 돌입했을 가능성을 예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부정선거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아야 하며 이같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부정선거 의혹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은 어떠한 압력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더욱더 철저하게 파헤쳐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또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